자, 상안의 태핑입니다. 자, 상안의 태핑에서는 자, 마찬가지입니다. 어깨와 마찬가지, 목과 마찬가지, 상안부에 통증이 있다 할지라도 진단 방법은 목의 회선 제한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자, 우측으로 목의 회선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우측 부분에서 상안 부분에 해가지고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상안 삼두근을 먼저 태핑을 합니다. 상안 삼두근 먼저 우측편에 태핑을 하고, 그래도 잔통이 남아있다면은 상안 이두근 반대편 상안 이두근에 태핑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회선 제한이 완 이 통증을 치치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아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반대편에 해가지고 좌측편에 상안 삼두근을 태핑하고, 그래도 잔통이 남았다 그러면은 상안 이두근을 태핑을 이 부분에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상안에 문제 있을 때는 그렇게 치료해요. 그런데 목이 이제 자외선 제한인 것도 행경 아래쪽에 더 문제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염두에 두시고 진단해내면 통증을 훨씬 더 처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환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의 회선 제한을 검사합니다. 우측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우측에는 신전근입니다. 우측에 제한이 있는 것도 우측편에 신전근입니다. 우측편에 신전근에 태핑을 하십시오. 우측편에 신전근을 태핑하십시오. 우측편에. 그래서 우측편에 전환에서는 이 부분이니까 요척, 척척, 수건, 신전근에다가 태핑해 주십시오. 태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잔통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편에 해가지고 척척, 수건, 굵은 것, 요척, 수건, 굵은 것에 태핑하면 통증이 소실될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좌우 밸런스를 태핑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잔통이 남아있다 그러면 밑에 하부에서 병변을 찾아야 됩니다. 자, 우측으로 제한이 왔으니까, 우측으로 여기서 제한이 왔으니까 이 부분에 좌측 하지 부분에서 병변을 찾아서 태핑을 하면 통증이 소실될 수가 있습니다. 자, 흉부의 통증입니다. 자, 흉부도 마찬가지로 목의 회선 제한 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목이 어느 쪽으로 회선 제한이 왔는지, 만일 우측으로 회선 제한이 왔다는 거면 우측면은 가지고 가슴 부분이니까 흉 부분이나 대흉근을 태핑합니다. 그래서 잔통이 남아있다 그러면 반대편에 소흉근과 쇄골 하근을 태핑하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자, 우측편에는 대흉근을 태핑합니다. 회선 제한은 우측으로 왔습니다. 대흉근을 태핑합니다. 반대편은 쇄골 하근과 소흉근을 태핑하면 통증이 소실됩니다. 흉부의 통증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좌측으로 목의 회선 제한이 왔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슴에. 그래서 좌측편에 흉쇄 유두를, 좌측편에 대흉근을 태핑합니다. 그래도 잔통이 존재하니까 반대편은 소흉근과 쇄골 하근을 태핑하게 되면 잔통이 소실됩니다. 그 후에도 잔통이 존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좌측으로 했을 때는. 그때는 반드시 우측 하지구의 병변을 찾아가지고 태핑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있죠. 자, 우측에 대흉근, 자, 우회선 제한이 왔습니다. 좌회선 제한이 왔습니다. 대흉근 붙였습니다. 반대편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소실이 안 된다 그러면 가지고 우측 하지 부분에 해가지고 태핑을 가슴과 마찬가지로 체관 쪽에서 찾으면 됩니다. 자, 허리 통증입니다. 자, 허리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의 회선 검사를 실시합니다. 자, 좌측으로 목의 회선 제한이 존재한 경우, 또 우측으로 회선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좌측으로 목의 회선 제한이 할 경우에는 우측편에는 자, 신전근이 되겠습니다. 자, 목의 회선 제한, 좌측으로 목의 회선 제한이 왔습니다. 좌측으로 회선 제한이 온 경우는 자, 좌측에서 우측편에는 자, 좌측으로 제한해서 행강과 위 부분을 해가지고 신전근이겠죠. 신전근인데 해가지고 우측 부분을 해가지고 다리하고 같은 패턴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측편에서 허리 통증이 있는 우측편은 다 신전근입니다. 그래서 척추기립근, 내복사근, 요방근을 태핑을 합니다. 그래도 잔통이 남아있다면 반대편에는 허리 부분에 반대되는 이제 복직근이라든지 외복사근이라든지 대요근에 태핑을 하게 되면은 해가지고 통증이 소실됩니다. 그래서 복직근과 외복사근, 대요근을 태핑을 합니다. 자, 태핑을 붙이는 걸 한번 볼까요? 자, 목의 회선이 좌측으로 회선이 되었으면 목이 이쪽으로 회선이 제한이 왔으면, 그럼 여기 신전근입니다. 신전근이니까 행경화를 통과하면 요 밑에 여기 신전이죠. 그죠? 자, 신전근인 척추기립근, 또 여기를 해가지고 내복사근, 또 여방형을 태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안 없어지는 것 같으면 해가지고 여기 해가지고 우측편, 좌측편에 해가지고
좌측배는 복직근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태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허리 통증 중에서 또 이제 체감표하면, 자, 우측으로 모고 해선제한이 존재한 경우 좌측부에서는 통증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적적일건 내복상은 요방행을 태핑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잔통이 존재한 경우에는 반대편은 상부 우측에 신전근인 통증을 확인하여 붙이게 됩니다. 그래도 잔통이 남아있는 경우는 좌측 상부 굴곡근에서 이제 병변을 찾아가 태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해가지고, 자, 우측으로 해선이 제한이 왔어요. 우측으로 목의 해선 제한이 존재했어요. 우측으로 오른쪽으로 돌리면, 자, 여기 신전근이죠, 그죠? 그럼 이 부분에, 자, 이 부분에 허리입니다. 이 부분에 신전을 태핑해 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방연관, 그 다음에 내복사관, 척추일관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반대편에서 그래도 통증이 안 없어야 된다면 이거는 굴곡근을 해줘야 됩니다. 굴곡근. 그죠? 굴곡근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위에선 제한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해가지고 목이 신전 쪽에서 해가지고 들어가주면 여기서 해가지고 목이 열로 들어가서 어깨, 체간하고 관련되니까 뭡니까? 체간하고 관련되니까 여기서 어깨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성목은 하부를 붙여주시고 여기는 보면 성목을 상부를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붙여주면 해가지고 통증이 허리가 아픈 부분이 완전히 통증이 소실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둔부의 통증, 둔부의 통증면, 자, 둔부의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어디 있다 하든지 목의 해선 제한 검사를 통해서 실시를 한다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목의 좌우 해선 검사를 실시하고 좌측으로 목의 해선 제한이 있고 우측의 둔부에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해가지고 우측 부에는 대둔근에 태핑합니다. 반대편에는 좌측 부에는 해가지고 중둔근과 이상근을 채취를 하게 되면은 둔부의 통증은 소실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우측편에 대둔근을 태핑합니다. 반대편에는 이상근과 중둔근을 태핑해가지고 통증을 우측에 있는 부분들을 통증을 소실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둔근에 태핑을 했는데 통증이 바로 소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또 통증이 급성일 경우는 반드시 반대편에 바란스 태핑 해주게 함으로써 해가지고 둔부의 통증을 빨리 소실시킬 수가 있다 하는 것이 태핑요법의 바란스 원리입니다. 자, 둔부의 통증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우회선 제한이 있고 좌측 둔부에서 통증이 존재하는, 자, 목은 우측으로 안 돌아가는데 통증은 좌측근이요. 그럼 좌측 둔부에는 신전근이 되겠죠, 그죠? 대둔근입니다. 대둔근이 되고 잔통이 존재하는 경우는 반대편에, 반대편 우측 상부에 신전근 문제를 찾아서 통증을 치료합니다. 그래도 통증이 소실되지 않는다면 상부 좌측부의 굴곡근을 찾아서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자, 우측으로 해선제한이 왔는데 가지고 좌측 하지에서 통증이 있다 그래서 대둔근부에 태핑을 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소실되지 않는다 그러면 아주 중둔근 이상으로 태핑을 하게 되는 그 원리를 나타내 준 겁니다. 자, 대퇴부의 통증을 들어가도록 하지만, 자, 대퇴부의 통증도 해가지고 목 해선 검사를 통해서 주종을 판단합니다. 그렇게 좌측으로 해선 제한이 있고 우측 대퇴부에 통증이 있다면 우측 대퇴부는 해가지고 얘는 신전근을 붙여야 되고 좌측 대퇴부는 굴곡에 태핑을 하게 되면 통증이 소실될 수 있는 것을 또 우측부와 마찬가지로 측정해서 태핑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목의 좌선제하는 경우와 목의 우회선제하는 경우를 나누게 되는데, 이제 목이 좌선제하는 경우는 우측 부분은 대퇴부의 신전근입니다. 그래서 대퇴사대근근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태핑하게 되고, 그래도 잔통이 남아있다 그러면 좌측부에 대퇴이두근 태핑하게 되면 통증이 없어집니다. 근데 좌측 대퇴부의 통증 시에는 대퇴이두근에 태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잔통이 있다 그러면 대퇴사두근을 태핑하게 되면 통증이 소실되는 겁니다. 자, 목의 우회선 제하는 경우는, 그러면 우의 좌선 제하는 경우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태핑하게 되는 것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대퇴부의 통증 시에는 대퇴 이두근 태핑을 하고 잔통이 남을 때 행경막 윗부분에 우측부에는 신전에 좌측부에는 굴곡부에 채취를 하게 되면 통증이 소실됩니다. 좌측 대퇴부의 통증 시에는 대퇴 사두근군 태핑을 하게 되고 잔통 시에는 우측 행경막 윗부분에 신전근을 찾아서 하나 붙여주시면 통증이 소실되겠습니다.